안녕하세요. 장사인 배려하는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냐면요, 지금까지 본인의 매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혹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었던 분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어서 그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곧 만사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곧 내가 하는 일의 전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저 역시 이 말을 매우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당연히 중요하다,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머리로만 알지 이것을 진실로 깨닫고 중요성을 알고 준비하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인력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는 몇몇 분이 그 공통점들을 가지고서 매장 운영이나 사업체 운영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들을 봤어요. 자, 그럼 그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한 명 고용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고용을 하더라. 사람 고용하는데 신중하지 않다? 다 신중하게 이력서 보고 경력 보고 맞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해서 고용을 하고 신중한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신중함은 그 고용되는 피고용인의 성향, 자라온 환경, 좋아하는 거, 가장 어려웠었던 순간 혹은 마인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알고 그 일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맞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과정을 신중한 고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통 면접을 보면서도 1시간, 2시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면접을 봄에 있어서도 이 사장님, 그 대표님 본인의 이야기도 해가고, 면접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 차 한 잔 먹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딱딱한 면접 분위기가 된 건 아니고요. 서로 간에 많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함께 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청소하기, 요리하기, 발주하기 이런 게 아니고, 이 대표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을 함께하고 이 사고 방식을 혹은 어떤 사고의 이런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업무로만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여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체크하고 계속 이야기해보고 하는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 자, 피고용인은 고용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장배남이라는 대표 한 명을 인연으로서 알게 됐고, 나 역시도 단순 면접자가 아니고 추후에 또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또는 어디서든 만나면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사람을 한 명 더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의 공통점은 사장님의 어떤 미래의 모습,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모습,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태의 모습을 현재는 가는 중이긴 하지만 도달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조직 운영을 잘하시는, 가게 운영을 잘하시는 사장님들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매장이 또 하나가 나오면, 철수야, 너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나는 네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너의 급여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복지를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좋은 그런 함께 할 팀원이 필요해. 혹은 직원이 필요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 근데 그게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눈앞에는 현재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미래의 모습이 펼쳐진 것처럼 그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요? 웃음은 전염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비전도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성공하시는 대표님들, 사장님들 모두 이 말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웃음처럼 비전은 전염이 되는 것이다. 그 비전에 동화되는 직원들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가게에, 한 조직에, 한 회사에 이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동화되는 직원의 비율이 많다면 성공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많은 대표님들이, 많은 사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신상필벌입니다. 신상필벌이 어떤 뜻일까요?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들으면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반대하시거나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신상필벌이 안 돼서 가게의 지위나 공동의 목표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고요.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이성에 앞서서 감성의 동물이고요. 그리고 또 정에 약한 그런 하나의 동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고 이성적인 존재는 아닐 건데요. 우리 사장님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상필벌이 안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규율이 잡히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정치적이 된다. 세 번째는 인재가 가게를 떠난다. 혹은 회사를 떠난다. 왜일까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잘해주고 좋은 말 하고 나 기분 좋게 해주는데 봐주고. 자, 기준이 없어진다는 건 열심히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한테는 큰 불안감을 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들은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거나 혹은 결정을 내려서 부당함을 느낀 인재들이 가게를 떠나게 되거나 혹은 부당함을 잘 이용하는 그런 아청꾼들이 지배인이 되거나 점장이 되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안 좋은 그런 어떤 문화들을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말만 하는 직원을 너무 곁에 두지 말아라. 반대로 부정적인 직원을 곁에 두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 옳다 그르다를 본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옆에 가깝게 많이 두는 것을 봤고요.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고 누군가를 해고하거나 고용하는 데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감정을 통제해서 이성으로서 합리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많이 보죠. 가족 인사.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딸 혹은 나의 이제 그런 가족을 직원으로 앉혔을 때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이 직원은 뭔가 잘못하고 이걸 안 지켜도 뭐 그냥 넘어가. 저 직원은 잘려. 그쵸? 이게 나쁜 거를 몰라서 그 대표님들이, 그 사장님들이 그런 조치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단연코 제가 장담드리는데 어떤 이런 회유와 눈물로 혹은 정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나 가게는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잘 아는 말, 솔선수범입니다. 주도권을 직원에게 두고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지 않는 이상. 왜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보다 훌륭한 직원은 없다. 들어보셨죠? 자, 어떤 것을 이 직원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를 이 직원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사장님의 수준만큼 혹은 원하는 만큼 가지 않을 것이고 발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딜 가나 특히 뭐 작은 기업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죠. 한 명이 위임하고 공유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하지만 또 하루 매출은 발생을 하고 회사는 돌아가고 가게는 돌아가니 그냥 또 넘어가고 해서 추후에 주도권 완전히 뺏기면 이 인원이 이 업무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가게나 회사를 흔들려고 하거나 뭔가 본인의 권한을 너무 과신해서 받으려고 하거나 누리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 결론은 정부가 확실하게 있고 이 책임자가 하는 일이 모두가 공유돼서 단독으로 하는 업무가 없어지고 결국 협업이 원활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로서
각자의 업무가 그리고 각자 더 발전하는 회사 분위기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시스템이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회사, 그런 조직, 그런 가게가 결국 나날이 발전을 하고 거기 함께하는 팀원들이나 직원들은 나날이 발전을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 그리고 뭐 업무를 공유하는 뭐 회의,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간담회를 위한 간담회, 뭐 업무 보고를 위한 업무 보고, 자,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자, 이런 얘기까지 가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결론은 A라는 직원이 없어도 대표님이 혹은 또 다른 임직원이 혹은 또 다른 팀원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업무 효율은 올라가고 독단적인 단독의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사라질 것이며 협업력은 올라가고 또 나날이 직원들은 발전할 것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직원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인재들은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되면서 이 조직의 질은, 매장의 질은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결국 대표님의 몫입니다. 자, 지금 이 매장 운영을 잘 하시는 뭐 조직도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대표님들의 공통점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이 4가지를 꼭 지켜서 회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면접도 직접 심층 있게, 애초에 아무나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고요. 불이기 쉬워서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고용을 하지 않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함께 할 팀원들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이 4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4가지를 잘하는 공통점이 있더라.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국엔 대표님들이 만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좋은 대표가 아니고 능력을 잘 알아보는 대표, 업무를 잘하는 대표가 아니고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표, 일 처리를 혼자 다 하는 대표가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 처리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직원들로 잘 구성해 놓으려고 하는 대표. 결국에는 이런 대표나 사장님들이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했을 때는 내 자식이라도 벌을 주고, 저 녀석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하면 상을 줄 줄 알고 그에 맞는 위치로 역할을 주고 그에 맞는 연봉이나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이런 형평성 있고 중용 있는 이런 마음가짐, 대표님들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짧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장배남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